안녕하세요. 5월 12일 가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중단원에 들어가는데요. 중단원 이름은 가족의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입니다. 가족의 갈등,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아주 좋은 스킬 중에 하나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단원을 통해서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배경을 분석할 수 있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가족 간의 갈등을 잘 조정하고 관리해서 더 건강한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이번 중단원의 목표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무엇을 하였는지 간단히 확인을 하고요. 가족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가족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가족 갈등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이제 4교시 수업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양한 가족 관계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고, 가족 관계 유형별로 특징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런데 그 모든 관계 전반에 깔려 있는 것은 민주적인, 그 다음에 존중과 배려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도 아주 잘 내어주었고, 선생님이 과제를 다 봤는데, 여기서 발표는 할 수 없지만, 잘한 학생들에게는 등교 개학 후에 소정의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배움 질문입니다. 가족 갈등이란 무엇일까? 정의를 한번 내려볼 거고요. 그러면 가족 갈등의 원인과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 갈등이 사회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뉴스를 통해서 볼 텐데요. 영상을 보고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 누구에게나 가장 큰 소망 중 하나죠. 그런데 우리나라 세 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가족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갈등 중에는 특히 세대 갈등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서 응답자의 32.5%가 최근 1년간 가족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세 가구 가운데 한 가구가 가족 갈등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가족 갈등의 유형을 살펴볼까요? 부모와 자녀, 시어머니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등 세대 갈등이 37.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형제 자매 갈등이 20.6%, 부부 갈등이 19.4%, 가족 돌봄과 상속, 일가족을 둘러싼 가족 기능상 갈등이 16%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가족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역시 대화로 풀어야겠죠.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가 46.2%로 가장 많았고, 그냥 참는다도 34.8%에 달했습니다. 또 논쟁하거나 소리 지른다가 10.8%, 주위 사람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가 5.9%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가족 갈등은 결국 부부나 가족 간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대화가 줄어드는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보건사회연구원은 소통 단절부터 의절까지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가족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봤고요. 지금 뉴스를 요약을 해보자면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가족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 그런데 그 가족 갈등 유형을 살펴보니 46.2%가 세대 갈등이더라. 부모님과 자녀 세대 또는 조부모와 손자녀 또는 조부모와 부모 세대, 이런 세대 갈등이더라. 나머지 34.8%는 형제 자매 간 갈등이더라. 10.8%는 부부 간 갈등이더라. 5.9%는 가족 기능상 갈등이더라.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세 가구 중 한 가구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은 갈등이 지금 눈으로 보이는 상태, 그거를 체감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에 아마 거기에 체크를 했겠죠. 자, 그런데 그 가족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46.2%는 차분한 대화를 통해서 대처를 하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죠. 반면 34.8%는 그냥 참는다. 그 다음에 10.8%는 격렬한 논쟁과 고성을 통해 대처한다.
그다음에 5.9%가 주변인과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다음에 기타 6.5%가 있습니다. 이 중에 대처 방법 중에 주변인과 전문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와 차분한 대화를 선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바람직하지 못한 가족 갈등 대처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로나의 가족 갈등과 관련한 사회 현상을 볼 건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족 간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함께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청소년 SNS 상담 시스템인 다 들어줄게 라는 곳에 이러한 변화가 생겼다고 해요. 코로나19 100일간 호소 문제별 상담 현황인데요.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일인 1월 20일 이전 D-100일 그리고 그 이후 D+100일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그 D-100일 전에는 대인관계가 가장 월등하게 높았어요. 기타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가족 갈등은 1401건이었는데 반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일 이후 100일 동안에는 대인관계는 줄어든 반면 가족 갈등이 유의미하게 드러났죠. 자, 왜 그럴까요? 또 하나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SBS 뉴스였는데요. 코로나19의 또 다른 피해 가정폭력, 이혼도 급증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자, 간단히 보면 칠레에서는 가정폭력 신고가 5배나 폭증했고 영국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 4천여 명을 체포했고 중국에서는 이혼 신청에 세도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가정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1인 가족보다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관계가 좀 원만치 못했던 가족의 경우에는 관계가 원만했더라도 가족 갈등을 마주했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가족들의 경우에는 이 시간이 오히려 괴로운 시기가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봤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평상시 가족 모두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90분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하루 평균 15시간 이상 늘어나게 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하죠. 갈등이 증가해서 코로나 이혼이라는 단어도 생겼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떠오르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엔 부모님과 매일 저녁 식사를 함께 한다고 보고한 청소년은 27% 뿐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중에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30분을 넘는 경우는 절반이 안 되는 44.4% 뿐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어떻죠? 우리 계약이 연장이 되고 계속 온라인 계약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현저하게 늘어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갈등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가계 수입이 감소되고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인한 스트레스, 그다음에 코로나 블루, 이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들은 가족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 신고 건수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렇다면 가족 갈등이 무엇일까요? 가족 갈등이란 정의를 내려보자면 가족 구성원 간의 견해 차이, 그 다음에 처지 차이, 상황 차이, 그 다음에 습관 차이, 가치관 차이, 그 다음에 목표 차이, 그다음에 이해 등의 차이로 생기는 충돌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해란 우리가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해란 이익과 손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가족 갈등이 없는 가족이 있을까요? 아니요. 어느 가족에게나 갈등은 존재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은 누구에게나 존재해요. 다만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가 다른 문제인 거죠. 자, 최근에 JTBC에서 가장 보통의 가족이라는 그 예능이자 다큐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예능 프로그램이 표방하고 있는 이 모토가 이건 것 같아요.
모든 가족에게는 갈등이 존재한다.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또한 해결하고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출발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등은 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각기 다른 개인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고 그들이 낳은 자녀라 하더라도 종속된 개체가 아닌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이죠. 서로 다른 개인들이 함께 밀접하고 친밀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갈등의 발생 원인으로는 견해 차이, 그다음에 처지 차이, 습관 차이, 가치관 차이, 이해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서로에 대해서 각기 다른 기대를 갖게 되고 가족 내에서 특정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또 원하는 기대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역할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가족 구성원들은 상반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는 갈등이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족 구성원 간에 오해가 발생해서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죠. 게다가 우리 가족은 과거에 비해서 핵가족화가 되었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가운데에서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중재자 또한 부재한 실정이죠. 또한 갈등이 생겼을 때 도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우리에게는 어디에나 있어요. 컴퓨터, 스마트폰 말이죠.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가족 간에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 나누는 소통의 시간이 부족해졌어요. 자, 그로 인해서 가족 안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 가족 불화나 해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실정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은데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구체적인 종류로는 부모 자녀 간 갈등, 그다음 부부 간의 갈등,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 의사소통의 문제, 그다음에 역할 분담의 문제, 잘 안 되네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복잡한 가족관계, 그다음에 생활 습관의 문제. 이게 참 사소한 갈등들이 많이 생기죠. 뭐 예를 들어서 치약을 짜는 습관이라든지 옷을 벗어놓는 습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좋아하는 것의 차이, 기호 차이, 외식 메뉴 결정할 때도 갈등이 생기죠. 이런 걸 기호 차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질병으로 인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부모 자녀 간의 세대 차이로 인한 이해 부족, 그쵸? 그로 인해서 서로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수용 부족, 그리고 부모님의 권위주의적 태도로부터 생기는 갈등들, 그리고 서로 부정적인 대화 방법을 취해서 생기는 갈등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아까 봤었던 다 들어줄게 시스템 있죠. 가족 갈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 여기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서로의 생활 반경이 계속 겹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청소년 시기 같은 경우는 더욱 더 그럴 수 있는데요. 부모님은 특히 자녀의 생활 습관이나 학습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꽤 많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부모가 생각하기에 기대하는 자녀의 모습과 현실의 자녀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성인이 되어 안정적으로 별 탈 없이 안전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했으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부모라면 그러한 바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표출이 되고 그것이 자녀한테 전달이 된다면 그것은 아마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또한 자녀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라는 생각만 하고 방어적으로 회피하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한다면 갈등은 더욱더 심화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부 간의 갈등입니다.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부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관계죠.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라는 마음을 전제하에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의 대화는 서로 주고받아서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행선으로 끝나기가 쉽죠. 구체적으로 보면 생활 습관의 차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옷을 벗어놓는 습관이나 수건을 사용하는 습관, 일어나는 기상시간, 이러한 것들, 사소한 것들로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또 가사분담, 가정 내 가사분담, 그다음에 아이가 있을 경우는 육아분담 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도 생길 수가 있죠. 형제 자매 간의 갈등입니다. 형제 자매는 서로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이죠. 그런데 형제 자매 간에는 출생 순위에 따른 역할 기대 차이, 첫째는 첫째로서의 나름 고충이 있고요. 둘째는 둘째로서의 나름 고충이 있죠. 그로 인한 갈등들. 그 다음에 부모님의 편애가 있다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가 부모님의 사랑을 덜 받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한된 자원에 대한 갈등. 자, 이거는 말이 거창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방이라든지 옷, 그다음에 음식, 간식 같은 쟁탈전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러한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갈등들을 슬기롭게 잘 해결하고 지낸다면 형제 자매의 순기능인 든든한 친구나 조력자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겠죠. 안 봤다. 자, 교과서 96쪽에 역할 갈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 등교 개학 후에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남겨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가족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갈등은 절대로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갈등이 있어야지만 서로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갈등의 순기능은요, 서로를 아까 이야기했지만 서로를 잘 이해하고 더욱더 친밀해지는 기회가 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서로 간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게 될 수 있죠. 내가 몰랐던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감사한, 나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이런 걸 사회화라고 이야기하죠. 이와 더불어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면 갈등의 역기능도 있어요. 갈등은 아무래도 우리 머리를 골치 아프게 해요. 마음도 어지럽게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늘리고요. 그다음에 갈등이 심화되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소통이 단절되면 관계가 멀어져요.
자, 그러면서 가족 구성원들의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개인의 능력 또한 저하되죠. 자, 이러한 가족의 갈등의 역기능도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애정을 주는 동시에 상처를 주기 쉬운 존재입니다. 가족 간의 사소한 갈등이 생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하고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족이 해체되거나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족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가족 갈등을 잘 대처한다면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되고 가족 관계의 질이 높아지면서 개개인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되게 될 거예요. 자, 이것을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등들을 잘 해결해 봐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수업 영상으로 넘어가세요. 다음 수업 영상에서 만나요.